교재도 저번처럼 똑같이 약간의 난이도를 좀 고민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긴 하고, 심화 쪽 부분을 뒤쪽에 약간 몇 개 좀 더 집어넣긴 했고요. 아마 조금 더 집어넣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뭐 수가 처음이라서 그 뒤쪽에 클리닉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오늘은 뭐 만약에 질문이 남아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번 시간 쪽 중에서 질문 있거나 뭐 질문 남아 있으신 분들은 뒤에 남아서 보시면 되고요. 아마 그게 아닐 때는 테스트지 질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주간마다 뭐 나눠드리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나눠드리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과목별로 다 따로따로 나눠드릴 거예요. 원래 한 번에 뭐 모든 걸 해놓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과목별로 나눠드리고 난이도별로 좀 배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난이도랑 뭐 중간 난이도, 뭐 심화 난이도에서 아마 3단계 아니면은 2단계 정도? 기본하고 심화 그렇게 그냥 두 개로 나누면 편할 것 같아서 아마 그렇게 나눠서 나가도록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정리하고 그거 좀 풀면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오늘 이번 주까지 배울 것 중에 좀 약간 잘 모르겠다거나 아니면 좀 클리닉을 좀 받고 싶다고 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제가 아마 그 별다른 일이 없다면 금요일 10시 10시부터 12시까지 아마 클리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미적분 클리닉을 할 예정이라서 그때 또 똑같이 오셔서 이걸 뭐 모르는 거나 이제 그런 거 좀 정리하고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렇게 우선 좀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월요일하고 수요일 있죠. 월하고 수에서 이쪽은 4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클리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때는 필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는 필수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분들 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뭐 문제 같은 것도 그렇고요. 뭐 이거 받아가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제 그렇게 우선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좀 클리닉 시간을 정리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내용을 기본부터 심화까지 웬만큼은 다뤄줄게요. 그 심화까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까지. 그래서 목표를 되게 좀 넓게 잡으려고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목표를 뭐 이제 뭐 안정적인 2등급부터 약간 그 이상을 노리시는 분들까지 같이 해가지고 다 좀 하려고 하니까, 물론 그런다고 막 엄청 킬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뒤쪽에 배치를 해둘 거예요. 킬러를 집어넣긴 할 거거든요. 앞으로 킬러를 집어넣긴 할 건데 뒤쪽에 배치를 해서 클리닉 때 좀 보든지 아니면 제가 따로 촬영을 해서 그 문제만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거를 그냥 쉽게 볼 수 있게 그렇게 보는 게 약간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 기본 개념 강의라고 제가 알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약간 수준이 그렇게 기본 개념도 괜찮고요. 그냥 약간 올려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다 이해하도록 해볼 테니까, 그러니까 기본 개념은 확실하게 들으시고 킬러나 그런 것도 있으면 그냥 약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서 약간 뭐 다시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선은 난이도는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개념 플러스 약간의 심화까지, 그리고 약간 준 킬러에서 킬러까지도 같이 이제 다룰 수 있게, 그러니까 아예 킬러까지는 안 다룰 생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요청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나가는 경우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함수의 극한입니다. 1단원 함수의 극한. 얘는 그냥 처음부터 하는 게 좋아요. 수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우리가 함수를 배우고 맞다. 번호. 저렴한 번호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질문이 있다 아니면 뭐가 있다 그러면은 이쪽 번호로 저한테 자료를 달라 아니면 문제를 달라.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 그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아요. 어떤 단원의 문제를 달라, 뭐 아니면 어떤 난이도의 문제를 달라, 이런 게 약간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뽑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질문 있으면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죠? 괜찮아요. 그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 뭐지? 행운의 편지 있잖아. 내가 매년 받았거든요. 한 번씩. 제발 그것만 하지 마. 아직 부모님 살아계시거든요. 맨날 그거 있잖아. 뭐 이거를 뭐 세 군데 이상 올리지 않으면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런 거 아직 살아계시니까 제발 저런 것만 보내지 마세요. 딴 건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대답해드리니까 이쪽으로 좀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고, 함수의 극한으로 갑시다. 개념은 다 할 거예요. 어차피 약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그냥 뭐라 그럴까,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모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약간 거의 대부분 이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알고 있는 부분은 R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문제 풀고 계셔도 돼요. 뒤쪽에 뭐 그 약간 심화 문제도 있고 이 교재 수투 같은 경우는 왜냐면 킬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엄청 쉬운 것만 집어넣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풀만할 거니까 만약에 너무 내가 잘 알고 있다, 나 수투에 뭐 거의 막 천재다 이러면은 그냥 문제를 약간 풀고 계시면서 듣고 싶은 그런 정보가 나왔을 때 들으시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선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걸 먼저 하겠습니다. 함수의 극한. 그럼 얘는 이제 극한이죠, 극한. 약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극한은 뭔가 극한으로 몰린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좀 그런 거랑 살짝 좀 다른 것 같긴 해. 수학적인 극한이라는 건. 그래서 그냥 뭐 리미트가 있는 거지. 리미트가 있고요. 그럼 이제 얘는 뭐냐면 fx가 있어요. fx.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극한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함수의 극한은 함수가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이게 x가 변수니까 얘가 뭔가 변할 거예요. 그래서 뭐 a로 가까이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무한대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어쨌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극한이 나오면 수렴하는 게 기준이죠. 수렴.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값으로 가면 수렴이고 그게 아닌 무조건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법적 사고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10명이 지나가요. 10명이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남자가 5명이야. 그럼 여자가 몇 명인 거죠? 5명인 거잖아. 그래서 그런 이분법적 사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수렴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인 거예요. 수렴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쪽이 수렴이라고 하면 하나의 값으로 가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 이런 경우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쪽은 결국은 fx를 구하기야. 자, 그래서 그 fx라는 건 y는 fx니까 y 값이다라고 기억하는 게 맞겠죠. y 값이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수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여기서 수학과 가고 싶은 사람 있어요? 다행이야. 그렇죠? 자,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되게 거창하게 뭘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는 거, 가까이 간다. 그렇잖아?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엄밀하게 그 수학책에서 스트릭틀리 세든가 그런 말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엄밀하게 말했을 때 이쪽은 함수값과 연관이 없어요. 내가 계속 엄밀하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연관이 없어. 엄밀하게 말하면. 근데 이거 약간 거짓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겁나 연관이 많아요. 근데 엄밀하게 말했을 때는 함수값하고는 연관이 없다는 얘기야. 가까이 가는 거니까. 되니? 그래서 그냥 이거를 내가 오늘 유튜브를 만약에 올려서 썸네일을 만들잖아? 요즘 귀찮아서 썸네일을 안 올리긴 하는데 만약에 썸네일 올리면 이쪽은 함수의 극한은 뭐냐면 근처에서의 함수값이야. 근처. 놀랍게도 이게 용어가 있어요. 수학책 보면 그 놀랍게도 이 용어가 있어요. 네이버후드라는 용어가 있어요. 입실론 네이버후드라고. 그러니까 진짜 그냥 근처의 함수값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근데 그 실제 A일 때 함수값이 아닐 뿐이죠.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서의 함수값이다 라고 말하면 끝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랬을 때 자,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말은 이거밖에 없죠. 뭐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이제 a가 있을 거 아니겠니 이렇게. 그럼 가까이 가는 건 어떻게 해요? 몇 가지 종류가 있을까? 몇 가지만 있을 것 같아. 막 2로 시작되고 2로 끝나는데? 두 가지. 그쵸? 어디에서 가까이 가는 게 있을까? 오른쪽에서 이렇게 A로 가까이 가는 게 있고요.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게 있어요. 처음에 이게 은근히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마 좀 이따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A보다 조금 큰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0이라고 저는 쓸 거예요. 그냥 내 맘이야 그냥. 그냥 약속이야. 어차피 이걸 한다고 뭐 수능인데 뭐 우리가 뭐 서술형 쓸 거야 뭐 할 거야.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A보다 좀 작은 쪽이다라고 해서 난 얘는 A 빼기 0이라고 할 겁니다. 그냥 그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그렇게 정의를 할 거고 이름을 붙여주면 되잖아. 약간.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쪽을 겁나 작은 숫자로서 무한소라고 할 겁니다. 무한소. 실제로 있는 용어긴 해요. 실제로 있는 용어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무한소라고 할까? 무한소.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걸 얘는 뺀 거고요. 엄청나게 작은 걸 얘는 더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A보다 살짝 큰 거, 살짝 작은 거. 그래서 약간 이렇게 우리는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얘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표현은 이거죠.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 플러스 1 때라고 표현하겠죠. 그때 x다 라고 표현하면 얘가 a 플러스 0이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앞으로. 자,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냐, 이쪽은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가까이 가는데 a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a보다 좀 작은 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리미트를 쓰기 귀찮습니다. 언제 그걸 계속 쓰고 있겠죠. 그래서 그냥 나는 이렇게 쓰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가는 거를 우극한이라고 해요. 우극한. 오른쪽에서 가는 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가는 거라고 해서 가끔 애들이 좀 반대로 생각하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얘는 멀어지는 거지 가까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가까이 가야 되니까 멀어지면 안 돼.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우극한인 거예요. 알겠죠? 은근 이걸 헷갈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멀어지면 안 됩니다. A로 가까이 가는 거야. 근데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되니? 처음에 약간 그 문턱이 저거야. 저기서 갑자기 이렇게 멀어지고 있어. 그럼 점수도 멀어지는 거야. 안 돼요. 절대 안 돼. 네이버. 알겠죠? 자, 그래서 가까이 가는 건 어쨌든 어떤 그게 있으면 가까이 가야 돼. 이렇게. 다가가야 돼. 그 값에. 그거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게 하필 오른쪽이면 이렇게 우극한인 거고요. 왼쪽이면 좌극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근데 처음에 이거 되게 자세하게 설명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즉 A로 봤을 때 A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그래서 A보다 살짝 큰 것과 정확히 A인 것과 A보다 좀 작은 이 세 가지로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극한과 그다음에 좌극한과 그다음 정확하게 이쪽에는 함수값이다라고 하는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류는 세 가지다. 어떤 숫자의 종류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다. 그래서 뭐 수렴을 하네 뭘 하네 있잖아. 수렴이 어떻게 수렴인데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이거라고 보면 돼.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고 썼을 때 fx는 그래서 가까이 갔을 때는 두 가지인 거지. 정확한 건 아닌 거니까 이쪽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고요. 한쪽은 뭐냐면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양수 플러스 오른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 한쪽은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가는데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있어서 이렇게 fx가 있고 저렇게 fx가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두 가지인 거야 그냥.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건 무조건 두 가지야. 가까이 가는 건 괜히 또 이거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스트릭틀리 세드 얘랑 연관 없다고요. 얘랑 연관 없는 거야. 리미트만 붙으면. 괜히 리미트만 붙으면 알겠죠? 그게 지금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쪽을 우극한이라고 우극한. 이쪽을 좌극한이라고 좌극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값이 나올 거니까 얘는 우극한 값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좌극한 값이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 두 개가 나오는데 아니 일정하게 간다는 거잖아. 일정. 얘가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내추럴리 자 이 두 개 같으면 돼요. 같으면 수렴이야. 같으면 수렴이고 다르면 수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죠? 같으면 수렴이고 다르면 수렴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그래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기 있는 이쪽을 A라고 뒀을 때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간다고 치면 그럼 여기서 이제 y 값을 읽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를 내가 뭐 p라 그러고 여기를 내가 q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극한 값은 얘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값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까이 간다고 말할 수 있죠? q요. 그럼 얘는 q겠죠. 우극한 q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좌극한은 얘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쪽의 값은 누구라고 쓰면 될까? p라고 쓰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니까 이쪽은 무슨 산한다라고 말하는 얘기야? 발산한다가 되는 거죠. 그냥 그거지 뭐가 있겠니? 그리고 자 얘는 이쪽에 있는 게 전혀 상관이 없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만약에 이렇게 딱 돼 있고 얘가 A인데 이런 식으로 갔다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오고 함수값은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는 얘가 지금 알파가 되고 여기에는 얘가 베타가 된다고 생각하면 어차피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도 알파라는 값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도 알파라는 값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똑같죠? 그럼 얘는 무슨 0 한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무슨 수렴입니다.
어차피 실제 함수값이랑 연관성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는 극한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간일 때 값은 정확할 때 이 값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까이 갈 때만 보면 되고 그 가까이 가는 건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게 있다는 얘기죠. 돼요? 알겠죠? 그냥 그거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같은지 다른지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건 이게 있어요. 그래프에서 뭔가를 봐야 돼. 그래프에서 뭔가를 봐야 되는데 자, 요거를 좀 봅시다. 그 두 번째 쪽으로 넘어갑시다. 그 두 번째 쪽에 그 오른쪽에 있거든요. 극한에 그래프를 통한 이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프를 통한. 뭐 내가 되게 또 있어 보이게 써놓긴 했는데 개뿔도 없어요. 그냥 그림에서 보자는 얘기야. 자, 그래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얘를 좀 볼 것인가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아마 뭐 시험 문제에도 충분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수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겁니다. 여기 어떤 A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오는 거 얘가 이제 A 플러스 0이고 우극한이고요. 이렇게 오는 거 이쪽이 A 빼기 0에서 좌극한인데 근데 얘를 그래프에서 봤을 때야. 그래프. 그러니까 이렇게 깔끔하게 생기지가 않았단 말이야. 수학스럽게 이히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그렇게 가면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가까이 가는 거를 본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니까 얘를 좀 일반화시킬 그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일반화를 시킬 거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방향에 따라서 얘는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죠?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면서 그럼 반대로 얘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가까워지는 거란 말이야. 되니? 그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생각했을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여기서 이쪽에 x가 a고요. y 값이 b인 거를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좌극한의 형태가 있고요. 우극한의 형태가 있을 거란 이야기야. 돼요? 그죠? 그럼 좌극한의 형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 것과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 상황이 존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돼요? 그거고 마찬가지로 오른쪽에서 가는 것도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정확히 가는 게 있고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발 얘를 확인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뻗어나가잖아요. 그럼 점수가 뻗어나간다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거야. 이쪽으로 가까워지는 거죠. 이렇게 가까워지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두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쪽은 어차피 y값 기준이야. 극한 값이거든요. 함수의 극한 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y값입니다. y값. 그 y값이니까 위쪽에 있는 게 큰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작은 거란 얘기야. 다시 말하면. 알겠죠? 위쪽에 있는 게 큰 거고 여기 이쪽이 더 위에 있잖아. 얘가 살짝 더 위에 있고 여기는 정확한 이 값이고 이쪽은 여기 이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을 봤을 때 얘는 b라는 것보다 좀 큰 거니까 b 플러스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정확히 얘는 b 쪽에서 똑바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는 b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아래쪽이 작은 거니까 작은 쪽에서 이렇게 그 b 쪽으로 가는 거니까 b보다 좀 작은 거다라고 쓰시면 된다는 얘기죠. 되게 단순한 건데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이거는 충분히. 그죠?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좀 이제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되는 거니까 얘를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자는 이야기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위에서 가니까 위에서 좀 더 큰 거니까 b 플러스 0인 거죠. 그러니까 a 플러스 0이 사실 좀 위쪽에 있는 거죠. 이렇게 얘는 좀 작은 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그냥 다이렉트로 가니까 이쪽은 그냥 b다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가까워지니까 이쪽은 b 빼기 0이다라고 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긴 얘를 번호를 쓰는 거죠. 이쪽을 1번, 여기를 2번, 여기를 3번. 그럼 좌극한의 스탠스는 1, 2, 3번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우극한의 스탠스는 여기 4번, 여기 5번, 여기 6번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돼요? 그럼 얘는 몇 번일까? 이거 3번. 얘는 몇 번이죠?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되니? 이거는 되게 잘 나온다. 엄청 잘 나오고요. 생각보다 이게 왜 틀린지 모르겠는데 틀려요, 애들이. 근데 틀리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바탕으로 얘를 바탕으로 이제 무슨 성함수로 갈 거냐면 합성함수로 갈 거야. 합성함수. 그러니까 합성함수의 극한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걸 정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잘들 배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녔을 때. 자, 근데 합성함수의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약간 대응 관계에 좀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대응 관계.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써야 되는 거냐면 리미트라고 쓰고요. 그러니까 극한은 괜찮아 어차피 f 합성 gx라고 딱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거거든요. 그러면 대응 관계 아까 이거는 기본이에요. 지금 계속 기본을 하고 있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x가 g를 타고 gx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다시 f를 타고 f 합성 gx가 되는 겁니다. 연속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연속할 때 똑같은 걸 또 할 건데 하나 추가되는 게 있을 뿐이야. 그럼 여기서는 뭐냐면 어차피 가까이만 가면 되니까 실제 A일 때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신경 쓰면 된다 안 된다? 네이버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A보다 살짝 큰 것과 A보다 살짝 작은 것으로 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되니?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요. 리미트는. 그리고 어차피 연속 같은 경우는 전체에서 연속인의 원에 그게 나오는데 얘는 그런 게 안 나와. 무조건 어떤 A로 가까이 가는 게 나오니까 얘는 이지합니다. 자, 근데 생각했을 때 그럼 여기는 GA 플러스 0이고요. 이쪽은 G 쓰고 A 빼기 0이라고 그냥 쓰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 그럼 이게 만약에 자, 얘가 만약에 알파로 가고요. 얘도 만약에 알파로 간대.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야 그러면 봐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걸 쓸게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보통 이런 게 나오거든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얘가 되게 짜릿해하는 문제 아니니 기획이? 아 미안해. 자, 안 좋은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 그죠? 자, 봐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자, x가 a일 때 맞출 수 있나 보자. a일 때 보통 얘네가 되게 잘 삽질하거든요. 언제나 삽질할 수 있는 요소는 무궁무진하게 있거든요. 자, 이걸 삽질할 수 있는 점을 보자. 그 x가 a일 때 gx가 화끈하게 줄게. 연속이면 자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 합성 gx는 수렴한다. 맞지 않을까 아니면 틀릴까? 몰라요. 틀려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오씨 뭐야 이거 알파랑 똑같은데? 그럼 F 알파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잖아. 말로 따지면 오씨 그럼 이거 수렴인데 왜 수렴이 아니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되니? 자 봐봐. 우리가 이 얘기를 했거든요. gx가 그러니까 여기 이걸 gx라고 할게. 함수를 gx라고 하는데 여기가 a야. 얘가 a야.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냥 아예 연속이니까 이렇게 갑시다. 이게 gx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기는 얘를 내가 알파라고 할게요. 되니? 이해가요? 여기까지? 이게 지금 첫 번째야. 그러니까 은근히 얘가 생각보다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자, 이 정도는 할 줄 알아야 약간 안정적인 3등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봐봐. 그러면은 알파로 가긴 가잖아.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쪽은 어디에서 가까이 가는 거죠? 위에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럼 살짝 뭐 하는 걸까? 살짝 큰 거 아니야? 그럼 전문 용어로 저 무슨 극한이야? 우극한이죠. 그럼 살짝 알파보다 뭐 한 거죠? 큰 거야. 돼요? 근데 얘는 봐봐.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 쪽은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거야. 아래쪽에서 올라가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쪽은 살짝 작은 쪽이니까 알파 빼기 뭐라고 쓰시면 되는 거야? 0이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닐까? 오케이? 그렇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봐. 근데 하필 아무런 정보가 없거든? 근데 F알파 있잖아. F알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여기 있는 얘가 알파에서 이게 fx라고 쓰면 알파보다 컸을 때의 함수가 그 극한값과 알파보다 살짝 작았을 때 극한값이 뭐 할 거란 얘기야?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이러면 무슨 연속이 될까? 불연속. 혹은 무슨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얘를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예요. 돼요? 그래서 이쪽은 뭐 했다? 틀렸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되니? 생각보다 애들이 여기서 많이 틀리고요. 이거는 생각보다는 시험에 나와요.
기니디 문제를 풀 때. 그래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이거야. 함부로 얘가 수렴을 한다고 해서 이거 쓰지 마시고요. 의심하고 또 의심하세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 얘를 이렇게 애매한 걸 정해줄게요. 중간 과정이라고 할 거고요. 여기는 이거를 결론이라고 할 결론. 이거라고 할 거야. 결론이라고 할 거고요. 반드시 중간 과정에는 무한소를 사용하세요. 무한소를 사용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합성함수. 아마 나오면 합성함수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나오면은 합성함수. 근데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중간 과정일 때는 무한소를 사용하는 거야. 합성함수에서. 이렇게 새로운 정의역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이 얘는 무한소를 사용하니까 알파 플러스 0이라고 쓰시고요. 알파 빼기 0이라고 쓰시란 얘기죠. 그 다음에 얘를 집어넣으란 얘기야. 그럼 얘가 F 쓰고 알파 플러스 0이고 이쪽에 F 쓰고 알파 빼기 0이 돼서 그게 같으면 같은 거고요. 그게 다르면 발산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런 식으로 가진 얘기야. 자, 근데 중간 과정일 땐 반드시 무한소를 쓰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엄밀하게 말해서 P 플러스 0이 남았고요. 엄밀하게 말해서 P 빼기 0이 나왔어. 그럼 너네 이거 읽을 때 선생님 이거 우극한일 때는 이거 약 살짝 큰 거 우극한 나오고요. 좌극한일 때는 좌극한이 나오네요. 이렇게 얘기하니? 크레이지면 아니에요? 그렇잖아. 어차피 여기 근처로 가잖아. 그렇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지? 어디로 수렴한다고 부르죠? P로 수렴한다고 하지 않을까? 그렇잖아. 그럼 이때는 무한소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니? 없다는 얘기예요. 돼요? 비슷하게만 하면 끝인 거야. 되니?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결론일 때는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무한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쓰면 끝납니다. 이겁니다. 뭔지 알겠어요? 합성함수 할 때?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어야 이걸 따질 수 있어야 이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되게 가볍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풀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게 뭐 이것만 나왔는지 아니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판단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얘기고 그거를 쓸 거면 여기 있는 그 그래프에 관한 함수의 극한을 알아두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되니? 알겠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헷갈리면 안 돼요.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헷갈리면 안 되고 그래서 y값이 기준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쪽 같은 거 보면은 중간 과정일 때 무한소를 쓰고 결론일 때 무한소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니? 알겠죠? 그래서 몇몇 개 더 이야기해 드릴 게 있지만 우선은 그냥 이 정도만 기억해 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것만 먼저 할 거고요. 자, 그래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를 풀어보는데 제일 유명한 게 있는데 제일 유명한 게 4번하고요. 4번하고 그다음에 4번하고 14번? 그 공통이니까 요즘 나온 거니까 14번 한번 풀어보실래요? 4번하고 14번. 어렵지 않을 거예요. 14번도 뭐 그렇게 압축 문제라서 그냥 가볍게 풀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을 푸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문제를 푸는데 어렵진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약간 그 뭐라 그럴까, 풀이 방식을 좀 여러 개로 좀 약간 분산시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걸 다시 할 건 아니니까, 얘를 뭐 또 볼 건 아니니까 이제 이거 할 때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건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풀 솔루션원이. 이거 뭐 좋은 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그냥 이겁니다. 나는 얘는 1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0입니다. 이렇게 쓸 거야. 그리고 얘는 2 빼기니까 2 빼기 0이라고 쓸 겁니다. 그래서 F라고 쓰고 마이너스 1 플러스 0 해놓고 플러스 F라고 쓰고 이쪽은 나는 2 빼기 0이라고 쓰실 거란 이야기예요. 그냥. 그리고 이쪽에서 얘가 뭐냐면 F 쓰고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FX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딴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안 되거든. 2 빼기 0이라는 건. 그럼 2를 기준으로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쓰는 방식 자체가 이거라는 이야기죠.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0인데 안에 있는 부호를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바꿔야지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서 아예 이걸 바꾸는 거죠. 이렇게 부호를 바꾸면 마이너스가 기를 쓰고 튀어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함수라고 하긴 하거든 얘를. 물론 그건 내가 지어낸 거라 좀 미안하긴 해요. 창피하잖아, 그죠? 어디 가서 기를 쓰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왔으니까 기함수 이러면 좀 창피하잖아. 자매품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마이너스 x 이퀄 fx, 우연히 마이너스가 사라진다고 해서 우함수 좀 창피하잖아. 그죠? 그냥 기억만 하세요. 그렇게. 알겠지? 창피해. 자, 그래서 우연히 마이너스가 사라지는 우함수, 기를 쓰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 기함수입니다. 그럼 여기 자리 바꾸면 1 빼기 0이야. 다 바꾸셔야 돼요. 보이는 부호를 다. 싹 다. 마이너스니까.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셔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게 첫 번째. 나는 그냥 이렇게 풀어요. 귀찮으니까. 그럼 여기 1이니까 마이너스 1 빼기 2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이런 문제 푸는데 뭐 엄청나게 걸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럼 솔루션 2는 뭐냐? 솔루션 2는 이거예요. 솔루션 2는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사실 그게 있다. 목적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교육과정률 평가 쪽에 보면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라라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그러니까 원점 대칭이 되게 그리라니. 원점 대칭. 그럼 여기서 얘를 이렇게 쓰라니. 이렇게 쓰시고요. 그다음 얘를 또 원점 대칭을 시키니까 이렇게 돼서 이만큼으로 그냥 올려버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라는 얘기죠. 여기서의 목적은. 그래서 1보다 조금 마이너스 1보다 좀 큰 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조금 큰 거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을 다이렉트로 써버리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1이 되고 어차피 2보다 작은 건 이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은 그려주시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돼요? 알겠죠? 자, 한 가지 더 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약간 다른 걸 보면서 생각하시면 되니까 4번 어쨌든 이렇게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가 풀어드렸던 거 있죠, 그죠? 자, 어디 갔지? 14번죠, 14번. 그 문제가 이제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거든요. 합성함수에 관한 문제인데, 근데 그 합성함수를 얘기할 때 반드시 그것만 합성함수가 아닐 수 있거든. 자, 그럼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EX. 그러니까 얘는 리미트라고 쓰고요. 뭐라 그럴까? X가 1보다 좀 큰데 F라고 쓰고요. X-1 요거를 구하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돼요? 오케이? 그럼 얘 어떻게 할까? 그냥 F라고 쓰고 1 플러스 0에서 1 빼니까 그냥 플러스 0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잖아?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 0이니까 이쪽은 0이라고 쓰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걸 좀 생각해 보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1보다 클 때 F 쓰고 X-1이거든요. 놀랍게도 얘도 무슨 성함수인 거예요? 얘도 합성함수예요. 왜? X 자리에 누가 들어있죠? X 빼기 1이 들어있죠. 그럼 얘는 푸는 방식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Y는 무슨 빼기 1이죠? X 빼기 1이죠. 그려. 되니? 그래서 여기 1이고 여기 마이너스라고 쓰세요. 자, 그리고 1보다 큰 쪽이야. 1보다 큰 쪽이니까
1을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가는 거야. 오른쪽에서 1로 가요. 오른쪽에서 1로 가니까 이쪽은 0과 굉장히 가깝고요. 0으로 가는 건데 위쪽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여기 있는 얘는 플러스 0이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제가 F라고 쓰고 플러스 0으로 끝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거를 미리 먼저 보고 가도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성함수? 합성함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오케이? 되니? 알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다른 문제를 풀 때 적용이 되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4번 같은 경우는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게 좀 약간 그거 할 거냐면 뭐라고 할까? 그 10번 있죠. 뭐 앞에 똑같은 문제, 2번이랑 똑같은 문제가 있긴 한데 10번 있잖아. 그죠? 10번 한번 풀어볼래요? 10번. 그러니까 11번 같은 문제가 아까 1 빼기 x가 저런 걸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니까 저렇게 보시면 되고요. 10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0번 문제. 요즘은 약간 10번을 좀 풀 수 있어야 나오는 게 몇몇 개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세요. 10번은. 자, 보자. 얘는 무한대라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얼핏 들은 그런 기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면 1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냥 보면.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플러스 1에서 빼기 2야. 그래서 하트 공식 이렇게 미안해. 공식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하면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2다라고 쓸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쪽도 4t 플러스 4가 진짜 한데 거기서 5를 뺀 거니까 따로따로 쓰면 얘는 f라고 쓰고 이쪽도 f죠. 그 다음에 f라고 쓰고 4 플러스 t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5다라고 쓸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라고 쓰고 이제 무한대로 가니까 1은 1인데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분의 2거든요. 무한대 분의 2야. 무한대 분의 2인데 이런 거 있잖아. 피자 두 조각이 있어요. 그쵸? 근데 60억 명이 나눠 먹는다고 생각해봐. 그럼 뭐 먹겠니? 갑자기 흥분하면서 야! 나 고기 분짜 먹었어요. 되게 좋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럼 얘는 얼마로 간다라고 보면 돼요? 0으로 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엄밀하게 말하면 1 빼기 0이 되고 얘가 F 해놓고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게 조금 짜증나요. 얘가 조금 짜증나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리미트라고 쓰고 t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야. 그래서 얘가 그냥 굳이 말하자면 f라고 쓰고 4라고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사실 얘가 이게 사라집니다. 그게 중요한 거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그것만 약간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무한대 분의 5가 되기 때문에 이쪽은 이것도 어차피 0이겠죠. 그래서 얘는 f라고 쓰고 이쪽은 4 플러스 0이다. 이렇게 우리가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오극한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약간 주의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좀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약간 좀 생각하시고 저기에 뭐만 좀 약간 추가가 되냐면
절대값 쪽만 좀 추가돼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 절대값.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약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t 말고 절대값 t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약간 참고하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함수의 극한의 성질만 하고 그다음 좀 쉬었다 합시다. 그다음에 좀 이제 계산이랑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쉬었다가 하고요. 오늘 아마 약간 좀 난이도 있는 것도 할 거예요. 준킬러 쪽에 있는 부분들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볼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투의 목적은 다항함수 다루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넘어갈 건 함수의 극한의 성질. 쓰기 귀찮으니까 함극성. 함수의 극한의 성질입니다. 성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거에 성질이 나오면 그냥 앞에 계산이라는 말을 붙여. 계산 성질이야. 거의 모든 단원에서 앞으로 성질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무슨 뭐 미분의 성질, 뭐 미분법의 성질, 미분법의 계산, 뭐 다 똑같은 성질이야. 무조건 성질인데 그 앞에 계산이 붙는 거야. 계산 성질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쪽은 이겁니다. 자, 수렴하는 함수끼리는 그러니까 사칙 연산과 and 실수배를 한 거 모두 수렴한다. 이게 되겠죠. 수렴하는 애들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리미트라고 쓰고요. x가 뭐 a로 가까이 간다. 뭐 fx는 알파로 가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라고 쓰고 x가 뭐 a로 가는데 gx 얘가 이제 베타로 간대. 그럼 이제 한 표로 끝내자. 귀찮으니까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k배 fx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gx. 자,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이 딱 돼 있으면 여기는 그냥 k배 알파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베타로 그냥 끝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분모가 절대로 0이 되면 안 된다만 주의하시면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안 써서 틀리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요. 얘는 0 되면 안 돼요. 절대 0 되면 안 돼요. 절대 0 되면 안 돼. 자, 근데 높아심에 얘기하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지금 이런 게 나온다. 뭐 fx가 함수 x는 a에서 얘는 뭐냐면 수렴하고요. 그 다음에 gx가 x는 b에서 수렴한대. 그래서 그럼 여기 이제 리미트라고 쓰고요. x는 a 그죠? a로 갈 때 fx 나누기 gx도 수렴한다라는 게 맞을까 틀릴까? 이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뭐가 0 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치? 그럼 여기서 아마 이렇게 나오진 않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진짜 거의 쓰레기거든. 트래시맨인데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단 GA는 0이 아니다. 분모 0이 아니네? 라고 말하면 돼? 안 돼? 안 될까? 되지 않을까?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 아까 내가 처음에 엄밀하게 말해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은 어떤 거라 했죠? 별개의 문제를 했죠. 얘는 무슨 수값인 거죠? 함수값이죠. 그럼 리미트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돼요? 진짜 쪼잔한 거지 이거 어떻게 보면. 그 개념을 굳이 파고들어서 쓸 거면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모르겠어. 이게 나올까는 모르겠지만 여튼간 그럼 이게 그렇게 될 거면 리미트가 붙어서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야 확실한 거죠.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맞다는 얘기야. 분모가 0이 아닌 거니까. 그래서 그 정도만 좀 주의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가 15번이니까 15번을 같이 한번 보죠. 나누는 것만 주의하세요. 나누는 것만. 나눗셈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15번. 옳은 것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gx가 존재하면 gx래요. 그럼 얘는 나눠야 되죠. fx가 분모로 가야 되는데 그 말 있어 없어? 0 안 되는 거 없죠. 기억 틀린 거지. 니은은 gx가 있고 gx분의 fx가 있어. 그럼 뭐만 하시면 돼요?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그럼 얘는 그냥 존재하는 거 맞잖아.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 다음에 디귿. 이게 애들이 많이 틀려. x가 a로 가까이 갈 때 gx가 존재하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 합성 gx도 뭐한다? 존재한다. 아까 내가 말한 거죠.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되게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될 거면 그 gx가 가까이 가는 값이 나와야 돼. 거기서 f가 그게 돼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약간 이게 그러니까 디귿이 더 중요한 건 이거겠죠? 디귿이 맞으려면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리미트라고 쓰고요. 존재한다 말고 x가 a로 갈 때 gx가 b로 간다라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게 나오고요. 한 가지 더해서 그 다음에 리미트 쓰고요. x가 b로 가까이 갈 때 fx 아니면 그냥 아예 확실하게 할 거면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이게 정확하게 b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냥 그래서 얘는 그냥 그 gx가 y는 gx가 x 이퀄 b에서 연속이다라는 거예요. 연속이면 그럼 얘는 리미트라고 쓰고 x가 a로 가까이 갈 때 자 이렇게 그러면은 f 합성 gx 존재한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맞는 거죠. 이렇게 되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gx가 존재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존재한 그 값에서 fx가 연속이 돼야 돼요. fx가 똑같은 값으로 가야지만 얘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정보들이 많죠. 지금 틀린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쨌든 종종 나올 수 있으니까 헷갈리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지 되는 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형태들도 문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요. 아마 나올 수 있는 건 함수의 극한에서 합성함수랑 연관된 이런 식의 어떤 문제들이 요즘은 잘 나오긴 하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기니디 문제가 여기서 나오진 않을 거니까 뭐 이거를 그렇게까지 엄청나게까지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 알고는 계셔야 될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최소한 아마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3월 모의고사 그럴 때 정도까지는 아마 볼 수 있는 그게 좀 많긴 할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갈 거니까 어쨌든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놓고 좀 쉬었다가 실제로 이제 계산할 겁니다. 계산할 거고 아까 이제 내가 말했던 거짓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할 거니까 좀 쉬었다가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죠. 그래서 약간 좀 다른 식의 해석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니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죠.